아니 억지를 쓸 게 따로 있지 다 국민들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합니까? 예?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예요? 안 되겠으면 도와달라 하든지. 얼마 전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한 도를 넘은 비판이 나와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의 선제적 대응과 앞선 의료기술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마당에 또한 한국의 검사 키트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프랑스의 소위 엘리트들은 한국을 비꼬며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며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발언은 골장 화제가 되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프랑스 내부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유력지 르 피가로 소속 도쿄 특파원 아르노 기자에 따르면 사태 초기에 한국의 방식을 사생활 침해로 치부해버린 프랑스가 뒤늦게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라며 이를 오만방자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뒤이어 해당 특파원은 온라인판 신문을 통해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의 한국에 대한 오만을 참을 수 없다라는 직설적인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시아 국가의 방식을 무지몽매합으로 치부한 프랑스가 마스크 작용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대대적 검사조차 무용지물이라 주장해놓고 뒤늦게 중국에서 마스크 10억 개를 받으려 하는 것도 모자라 대규모 검사도 공언했다라며 그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정부가 최근 실시한 이동 제한령을 예로 들며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해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 운운한 것을 기억하니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르노 기자가 다소 격앙된 표현으로 비판을 이어간 데에는 그만큼 프랑스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3월부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동과 여행을 전면 금지시켰고 약국과 마켓 주유소 등을 제외한 모든 상점들의 영업을 조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수는 12만 명을 넘어서며 1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죠. 끝으로 아르노 기자는 프랑스 정치인과 보건당국자들의 이종적 태도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의 적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 프랑스 엘리트들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오만방자한 태도를 반성할 시간을 갖는 것과 시민들의 자유에 대해 더 고민할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현재 사태가 유익한 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알갈했습니다. 애초에 프랑스 당국이 놓쳤던 것은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받아 마땅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시민들의 안전이며 국가는 이를 위해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같은 상식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신상정보 일부와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덕분에 무차별적인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죠. 애플과 구글 또한 가장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보다 더 중요한 때는 없다라며 블루투스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추적 시스템을 스마트폰 앱으로 내놓으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각계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발자 정부 보건당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염병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전 세계인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애플과 구글의 협력에 대해 매우 흥미롭다라는 의견과 함께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종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죠. 아르노 기자는 칼럼을 마치며 거센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지방선거 투표를 전격 취소한 프랑스와 예정대로 총선을 준비하는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비싼 대가를 바탕으로 쌓은 한국이 현재 팬데믹에 잘 대처한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부러움 또한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에 대한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가 바로 대표적인 예시야.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 스스로 잘났다고 자부하고 결손하지 토한 사람들 흔히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길이 반성하고 달려져야 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군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는데 그게 사생활이 뭐라고 무것도 안 했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변명거리가 보되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확실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주지. 한국은 잘하고 있고 전 세계의 방역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 프랑스가 보여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누가 말해줘. 기자가 얼마나 얼받았는지 여기까지 느껴지는 기분이다. 솔직히 나라도 냈을 거야. 본인들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위치에서 아무 대안도 없이 깍 안 내리기 바쁘니? 한국이 저지른 사생활 침해가 있다면 너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일까? 국민들의 만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죄라면 죄겠어다. 후회야 가엔 너무 늦었어. 프랑스의 상태를 봐. 한국처럼 해낼 자신이 없었다면 자존심을 굽히고 도움을 요청했다어야지. 그들은 그럴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으니까. 이 뉴스는 사실과 달라 현국은 전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았어. 그들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그저 나이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정도? 이게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 싶네. 정말 지긋지긋하다. 대체 언제까지 이 문제로 싸울 건지 말이야. 모든 나라들이 서로를 배척하지 말고 협력해서 극복해 나가야 해.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본받아야 하고 못하는 점은 고쳐나가고. 결국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거야. 프랑스는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라지. 놀라운 점은 의료 부문에서 자신감이 있던 국가들이 생각보다 대처가 좋지 못했어. 그 점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해. 그리고 그 정답은 한국한테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이 비판받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그들이 잘해내고 있다는 증거야. 그 누구도 한국이 여기까지 해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놀라움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